안녕하세요. 매버릭TV 구독자 여러분. 5월 20일 월요일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반도체 이야기로 돌아왔고, 제가 평소에 한번 해보고 싶었던 얼굴 없는 방송, 풍부한 자료를 보여드리려면은 이게 얼굴이 들어갈 공간이 없더라고요. 제 얼굴이 뭐 그렇게 잘생긴 건 아니기 때문에 자료 화면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오늘 가져온 거는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 SIA라 그러죠. 여기서 보스턴 컨설팅하고 보고서를 열흘 전에 냈는데 38쪽짜리 한 글자도 빠지지 않고 오늘 읽고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조선일보 기사도 열흘 전에 나왔는데 자극적으로 써져 있죠. 한국 선단공정 반도체 점유율이 제조 점유율입니다. 31%에서 9%로 급락한다. 2032년에 이런 기사인데 그 보고서를 토대로 조선일보가 또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디램하고 낸드에서는 여전히 한국이 압도적인 1위, 점유율이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한국 반도체 제조업에는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고, 여기 10나노 이하 로직 반도체, 선단공정 파운드리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대만의 점유율이 69%에서 47%, 그 다음에 미국이 0%였다가 놀랍게도 2032년에 28%까지 간다라는 거고요. 한국은 현재 31%인데, 2032년에는 9%대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미국과 인텔이 2위로 올라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미중 갈등 컨텐츠를 하다 보면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 민감하신 분들이 많아요. 특정 국가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랑 뭐 정부 쪽은 이렇게 지금 32년도에 국제분업 구조를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한 개인 직장인으로서 무슨 주식을 살까 이 관점이니까 너무 열 내지 마시고요. 댓글에 또 너무 안 좋은 얘기 쓰지 마시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보고서예요. 38쪽짜리 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이 커버가 상당히 멋지게 그려놨죠.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는 사실 옛날에 일본을 담글 때 AMD 그 창업주하고 인텔 창업주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그런 단체였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의 로비를 하고 돈을 받아내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림이 이제 굉장히 복잡한데 제가 이제 여기 빨간색으로 쳐놓은 데 로직 10나노미터 이하라고 되어 있지. 이게 이제 첨단 파운드리에서 점유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파란색이 이제 미국인데 0%에서 28%로 올라가고 대만이 주황색인데 69%에서 47%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노란색으로 제가 박스 쳐놓은 게 이제 한국인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31%에서 9%로 선단공정 파운드리 점유율이 이제 내려간다. 지리적으로만 봤을 때 기업의 점유율은 또 다른 문제죠. 그다음에 요 위에 보시면 디램하고 낸드가 있는데 디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론이 미국에 하나밖에 없죠. 업체가 3% 2022년도에 2032년도에 9%까지 올라가고 한국은 SK랑 삼성 합쳐서 52%였는데 2032년에 57%까지 올라가고 낸드 같은 경우에도 2022년 한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30%인데 2032년에 42%까지 올라가고 일본도 2% 정도 상승해서 32%. 그리고 이제 요런 한국의 상승폭은 아마도 그 중국에 있는 우리 삼성이랑 SK 시설이 대부분 이제 좀 페이드아웃을 하고 국내의 캐파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걸로 좀 파악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로직 28나노미터 이상 여기서 이제 중국 점유율이 33%에서 37%까지 올라가죠. 이게 뭐 중국의 과잉 생산이 우려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장기 전망에서 중국이 뭐 엄청나게 지금 캐파를 고부가용해서 늘린다 이런 것도 사실은 조금은 제한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뭐 좀 자세하게 보고 싶은 분들은 큰 화면으로 멈춰 놓고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원자료 그림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이제 시설 투자액을 살펴보면 2032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반도체 주요국의 시설 투자 총액이 2.3조 달러니까 2,700조 원에 가깝습니다. 엄청나죠? 근데 이제 대만에 대한 투자는 7,160억 달러니까 거의 뭐 한 900조 원, 1000조 원 되는 금액인데 거의 다 TSMC가 하는 금액이고 이제 미국이 선단 공정을 다 잡는다고 하지만 이 미국 요 파란색이 인텔,
초록색이 삼성전자, 그다음에 SK 그 패키징 공장 일부까지 해서 37%, TSMC가 32%.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자국 기업이 선단 공정 28%를 하는 게 아니라 인텔, 삼성전자, TSMC 합쳤을 때 전 세계에서 지리적으로 선단 공정을 28%할 거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은 100% 이제 한국 기업 투자밖에 없는데 여기에는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그래서 이제 3천억 달러니까 옛날은 아니고 최근에 용인에 이제 47년까지 450조 원 투자한다는 계획이 발표가 됐었죠. 그 수치입니다. 일본도 이제 미국, 이제 마이크론이 이제 11% 투자를 하는 거고, 옛날에 엘피다 메모리가 망하고 마이크론 재팬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키옥시아라든지 래피더스, 이런 일본 기업들이 42%, TSMC가 구마모토현에 소니랑 합작해가지고 덴소하고, 파운드리 공장 짓고 있는 게 이제 46%. 여기 이제 유럽인데요. 유럽은 그 자국 기업보다 인텔이 거의 지금 70% 시설 투자를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집계가 됐습니다. 1,540달러니까 한 200조 원 되는 금액이고, 나머지 지역 여기는 거의 이제 패키징 시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인텔이 이제 동남아나 이제 북미 쪽에 패키징 공장을 짓는 그런 물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한 10년 동안의 시설 투자가 어느 정도 이제 늘어났냐라는 이제 그런 통계인데 2012년부터 22년까지가 이제 회색입니다. 여기 보면 중국이 365%로 굉장히 높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2022년부터 32년까지 다음 10년 동안에는 203%로 굉장히 많은 투자를 계속해 나가려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요거는 조금 더 그림이 복잡할 수 있는데 요건 전공정 장비를 종류별로 나눠서 요거 세로로 이제 영어로 써져 있는 게 이제 장비 종류고 여기 이제 US, EU, CN, KR 요게 이제 국가예요. 요거는 리소그래피 노광 장비에서는 유럽이 거의 89%니까 90%에 가까운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ASML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10%는 이제 캐논이라든지 니콘, 심자외선 DUV 노광 장비를 뜻하는 거고, 노광 장비의 한 해 이제 연 매출액은 약 175억 달러니까 한 20조 원 되는 금액이다. 엄청나죠? 뭐 대당 뭐 5천억 몇 조 하니까. 그다음에 포토레지스트 처리 장치는 일본이 92%를 먹고 있고, 이온 주입이랑 도핑에서는 미국 업체들이 83%, 그다음에 열 처리에서도 미국, 일본이 거의 90%를 먹고 있고, 증착에서도 미국이랑 일본이 합치면 거의 80%, 유럽까지 합치면 93%, 그 다음에 이제 세정 장비, 세척 장비에서도 미국, 일본이 90%.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전공정 장비 점유율에서 미국, 일본, 유럽을 합계를 하면 92에서 93%를 보고요. 한국, 중국이 각각 2에서 3%를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반도체 분업 구조를 재편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이런 핵심 장비들을 다 컨트롤하고 동맹들도 이제 다 미국을 말을 따르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장비 데이터를 한번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후공정 자료가 나오는데요. 후공정에서는 이제 주황색이 대만이고 하늘색이 중국인데 이제 역시 노임을 위주로 승부하는 곳이잖아요. 이제 플라스틱 인쇄 회로 기판에 반도체를 꽂아 넣는 이제 노동 비용과 이제 단가 경쟁력이 가장 중요한 분야로 지금까지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중화권 대만과 중국의 점유율이 60%에 이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에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고 여러 종류의 칩을 한꺼번에 이제 실장하는 헤테로지니어스 인테그레이션, 이중 집적, 이런 기술이 이제 칩렛이라고도 하고요. 이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이제 전공정을 담당하는 종합반도체 기업이랑 파운드리에서 후공정을 한꺼번에 한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기판에 실장하는 거는 다 이제 또 따로 맡겨야 되는 부분이라서, 여기 이제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여기 이제 크게 확대가 되어 있는데,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멕시코 이렇게 노임이 싼 나라들이 이제 중국,
대만에 이어서 거의 30%에 가까운 점유율을 2032년에 보유하게 된다. 그래서 일부 아주 첨단 제품에 소요되는 그런 패키징, 아주 고기술이 필요한 그런 패키징만 미국과 일본, 한국, 유럽에서 담당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나머지 한 80% 정도의 물량은 여전히 이제 노임이 싼 그런 국가들이 담당을 하게 될 거다. 이제 이런 전망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2032년경에 메모리는 한국이 여전히 1위고 D램 점유율은 57%, 낸드 점유율은 52%인데 이게 실제 생산 활동이 일어나는 국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시안이라든지 중국의 다른 지역에서 D램이랑 낸드 시설 투자를 삼성이나 SK가 많이 했었는데 2010년대 중반에 그거가 이제 점점 국내로 캐파가 점점 돌아오면서 특히 이제 낸드 쪽에서 그 캐파가 크죠. 그래서 메모리는 여전히 한국이 1위를 굳건하게 수성할 걸로 이렇게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도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근데 선단공정 파운드리에서는 대만이 1위 자리를 고수하겠지만 지리적으로는 점유율을 22% 잃게 되고 그거를 미국이 이제 28%로 이제 뛰어오르면서 파운드리 단숨에 2위로 올라서게 된다. 그리고 한국은 이제 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3위. 이게 3위가 될지 모르겠네요. 이제 중국이 생산 물량이 이제 높으니까 다만 이제 요거는 선단 공정 파운드리니까 SMIC가 EUV 장비가 없기 때문에 한국이 선단 공정 파운드리로 집계했을 때는 3위를 유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실제 생산 활동이 일어나는 국가 기준이고요. 기업 기준으로 보면은 제가 이제 여기 나온 자료랑 여기저기 이제 가트너라든지 이제 카운터 포인트라든지 이런 데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추정을 했을 때 지리적으로는 TSMC가 22%를 잃는다고 나오는데 사실은 TSMC가 미국의 선단 공정을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2032년도에 첨단 파운드리에서 점유율은 69%에서 13% 정도 하락한 56%, 인텔이 0%였다가 2032년에 25%, 이거는 미국이랑 유럽을 다 합친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31%에서 19%인데 이게 반드시 이제 매출액이 준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자사 엑시노스 AP하고 엔비디아랑 AMD 이런 좀 몇 세대 구형 제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인텔이라는 거는 이제 서버랑 PC, X86 CPU를 생산하는 곳이죠. 그래서 제품군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업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파운드리라는 게 그런 게 있어요. 뭐 이제 애플이나 엔비디아 물량을 지금 TSMC가 독점을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높은 수익과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데 사실은 각자 이제 스페셜티 전문 분야가 다릅니다. 그 전문 분야에 쌓인 뭐 지식 재산이라든지 공정 노하우가 아무리 이제 TSMC가 1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갑자기 들어와서 그 시장을 잠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3개 회사가 이제 과점을 하는 형태고 각자의 영역에 들어가기 어려운 형태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아주 그렇게 나쁜 시그널은 아니다. 점유율은 내려가지만 매출액은 여전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메모리는 또 더 잘 되는 와중에. 다만 이제 성숙공정 파운드리에서는 역시 이제 중국이 지금도 점유율이 높지만 앞으로 이제 37% 점유율, 거의 세계에서 절반 조금 안 되는 점유율을 갖게 되고 대만의 UMC 뭐 이런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을 조금 잃게 되고 일본이랑 미국이 공동으로 이제 3위를 차지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파운드리 뭐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그 반도체 기술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산업 생산 제조업 역량이 많이 있어야 반도체가 중간재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재를 이제 굳이 외국 제품을 쓰지 않고 우리가 내재화해서 제품을 팔더라도 뭐 크게 사용자가 쓰는데 이상이 없고 느끼지 못하면 그대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여전히 성숙공정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우리나라도 팹리스 하면은 뭐 무조건 첨단 뭐 이런 것만 GPU 대체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죠. 왜냐면 휴레패커드라든지 뭐 IBM 이런 데 서버 만드는 데서 AMD 말고 엔비디아 GPU 말고 뭐 퓨리오사라든지 우리 한국 기업들 제품을 채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럴 확률이 높지 않죠. 잘못되면 이제 책임질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죠? 이게 이제 수주의 경로 의존성이라고 합니다.
이제 중국에 대해서 한마디만 제가 더 말씀드리면은 최근 2월 5일에 미국 국가정보국 Office of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라 그러죠. 이제 CIA, FBI, 국방정보국 이런 데를 다 합쳐서 인텔리전스 커뮤니티라 그러는데 여기를 총괄하는 그 오피스를 ODNI라고 합니다. 여기서 매년 그 미국의 국가 위협 분석 보고서를 내요. 여기서 이제 2월 달에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업 역량을 평가를 했는데 7나노 반도체를 EUV 없이 성공을 했으나 곧 한계에 부딪힐 거라고 봤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좀 다시 보면 좋은데 이거 어제자 기사예요. 최유식의 온차이나라고 조선일보 시리즈인데 굉장히 전문성 있는 분이라서 제가 자주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웨이의 메이트 프로라는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SMIC가 7나노 반도체를 이제 생산을 해줬잖아요. EUV 없이 이제 DUV로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빛을 한 번 쏘는 게 아니라 4번을 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4번을 쏘는 게 그냥 계속 연속해서 4번 쏘는 게 아니고 한 번 쏘고 한 번 다 세척을 다 하고 또 2번 쏘고 세척 다 하고 이래서 공기가 많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수율이 한 20%, 15% 이하로 봐요. 근데 삼성전자나 TSMC는 수율이 90% 이상 나와야지 승산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수율이라는 건 웨이퍼 이런 300mm 원판이 있으면 거기에서 AP,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 반도체가 100개 나온다 그러면 그 중에서 양품 비율을 수율이라고 하죠. 90%라는 건 100개 중에 90%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의미고 15%라는 거는 15개만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얘기니까 비용이 최소 6배가 더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공정을 4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의 10배 정도의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같은 물량을 공급하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SMIC 매출 총 이익률 차트인데 22년도에 이제 레거시 반도체 공급망 교란이 엄청 심했을 때 값이 엄청 뛰었잖아요. 이때 41%까지 나왔다가 지금 화웨이의 선단공정 반도체 무리하게 공급하면서 수율이 급격하게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원가가 삼성이나 TSMC 대비해서 10배 넘게 드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이익률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미국 상원의 군사나 금융위원회 자료들을 보면은 그 수출 통제하는 분들이 스스로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가 먹히나 이런 의문을 스스로들 많이 가지더라고, 미국 사람들이. 이게 그럴만도 한 게 최근에 그 미국의 그 상원위원회 문서를 보면은 러우 전쟁 현장에서 미국 그 정보 요원들이 러시아군의 무기 시스템 200개를 노획을 했는데 거기에서 미국 반도체가 우회 수출된 게 10,000개 이상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제재 리스트, 엔터티 리스트라고 하는데 안 들어가 있는 그런 기업들이 가전제품 사는 척 하면서 이렇게 규제망을 빠져나간 기업들이 100몇십 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출 통제가 안 먹히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여기 영업이익률이 나오면서 이제 확인이 된 거죠. EUV 선단공정 수출 통제는 분명히 중국에 타격을 크게 가하고 있다. 요 이제 국가정보국의 그 Annual Threat Assessment가 정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의 결론은 늘 이제 증권에 대한 질문이죠. 인텔이라는 회사를 살 건가 말 건가. 여기 보시면 여기 1990년대, 2000년대쯤에 이제 인텔 시가총액이 사실은 5천억 달러 정도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20-30년 전에 5천억 달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2-3조 달러가 됐겠죠. 엔비디아보다도 더 가치 있는 회사였고 외계인을 고문해서 제품을 만든다. 이런 지배적인 회사였는데 그 이후로 주춤주춤 하면서 좀 이제 상태가 안 좋아졌죠. 배당도 많이 깎았고요. 근데 이제 미국 정부가 엄청나게 밀어주잖아요. 그죠? 또 한 가지 참고드릴 거는 그 서버 마켓 인사이트라고 이제 IDC, 인터내셔널 데이터 코퍼레이션인가 그런데 3월 말에 나온 기사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AMD가 지금 PC용 CPU에서는 인텔을 조금 앞지르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서버용 CPU에서는 여전히 인텔이 90%를 넘는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요.
작아서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2025년에 서버용 CPU가 여기 하늘색이 X86이라고 인텔 AMD가 하는 그 계통의 서버 CPU인데 거의 1,500억 달러에 가깝습니다. 1,500억 달러면 거의 200조 원이거든요. 여기서 90% 점유율이라는 거는 거의 한 170조, 180조 원의 매출을 인텔이 앞으로 올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여러분 AI라는 거의 수요가 늘어나고 데이터 센터 투자가 늘어나면 결국엔 서버 CPU니까 GPU 시장도 크지만 CPU도 만만치 않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시장 규모가. 그래서 인텔이라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 이제 이런 거죠. 정리하면은 미국 연방정부와 이제 싸울 거냐 말 거냐. 제가 이제 독수리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따끈따끈한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의 2032년 선단 공정 파운드리 국제 분업 구조에 대한 예측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뭐 이제 삼성전자만 사시는 분들도 많고 SK만 사시는 분들, 한국 반도체 기업에만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으로 미국 연방정부가 밀어주는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이 많이 내려가고 이제 상태가 안 좋은 인텔 주식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좋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긴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곧 그 자녀들, 손주들 사줄 만한 주식, 제가 7편인가 8편인가? 금방 며칠 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